예, 성운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3개에 대해서 지금 2시가 됐는데 도착되었습니까? 예, 금방 도착 다 되고 하나는 저희 질의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료 온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딱 일주일 돼서 그것도 제가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서 이렇게 다 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다 생각합니다. 뒤에 교육청 관계자 본청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의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데이터만 바로 뺏어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답변 자료 온 것 중에서 한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두드림 86억 선 내역을 좀 달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2추에 확보를 34억을 하고 3추에 이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52억이 내려와서 34억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저희 행감 자료에는 그대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86억이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지적은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도 그 2추에 움직였다가 3추에 감액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행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3특수공립학교에 부대 경비를 실효 돼 있는 상태에서 부대 경비를 어떻게 썼냐고 했는데 61억이 이제 예상 집행이 된 상태고 그 중에서 부지 매입한 50억은 빼더라도 10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적 청량을 한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설계 용역을 줬다든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행정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혈세 낭비라고 보고요. 10억 7,46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 건지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 포괄사업비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오후 질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대기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오전에 제가 그 방과 후 자유수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강남 강부 교육장님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반드시 또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강부 교육장님과 또 강남 교육장님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떤 희망과 수요를 반드시 좀 반영을 해가지고 다양하고 또 질 높은 그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그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의 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이 적극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장님 두 분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신청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에도 거기에 써져가 있던데 그 참조하라고. 굉장히 그 민감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 사이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선 학교에 가면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학기가 오는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은 분명히 이제 학교로 시달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 학교 관련 자유수강권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뭐 제가 그 서면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최근 3년간에 보면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심판하고 그 행정 소송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놔놓고 그 화해 조정 지원단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역할을 좀 강화해야 안 되겠나. 예, 좋은 지적입니다. 또 역량도 강화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 이분들의 어떤 그 화해 조정 지원단의 어떤 역할이 나름대로 잘 된다면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100%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해 조정 지원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북 교육청에서 뭐 나름대로 기획하고 마련한 게 좀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말씀 해 보시죠. 예, 올해만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 한 11회, 중학교 12회, 고등학교도 한 2회 정도 52회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예를 들면 한 650건이 학교에서 그 학폭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 153건이 심의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요 25회 조정 하에도 말고 원스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그 하에 원스톱 신속 대응팀이 학교에 직접 가고 해서 이것이 그만큼 이제 심의 오는 것이 153건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해 조정이라든지 원스톱 신속 대응팀이 발빠르게 스쿨 폴리스와 같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 조정 지원단의 활동을 좀 더 어떻든 간에 역량 강화를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또 지식을 좀 습득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예, 대단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좀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원청에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고 뭐 강북은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그 하해 조정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에 그 또 적극 행정에서 또 가장 우수한 그런 금상을 무슨 상? 상금을 7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뭐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 학폭이 계속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그에 맞게끔 또 대응책도 잘 세우는 게 우리 교육장님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남 교육장님, 지금 우리 강남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그 노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40년 넘었죠. 예, 4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노화로 해서 연간 그 어떤 개보수 비용이 한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개보수 비용은 뭐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개보수 하려하다가 이전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13회 반납한 경험은 있습니다. 예산.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강남 교육지원청은 뭐 굉장히 또 한 44년간 되었다니까 노화된 거는 분명한 거고 또 사실 이제 장소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겠지만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 학생들이나 이런 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장소 자체도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그 외부에 이 청사가 많아요. 그 학생생활 회복 지원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위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시급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시의회 언제쯤 하면 좀 구체적인 보고가 가능한가, 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강남교육청 이전이 첨예한 우리 강남지원청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두 숙제 수건처럼 되어 있는데 행정 수요도 많고 또 그다음에 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지나가는 1월 17일 아마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쭉 이제 여러 번 한 수십 차례 한 10번 정도의 이제 관련 협의도 하고 이래 했는데 중간에 뭐 난관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지난 8월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그 아마 본청에서 컨설팅을 의뢰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에서 좀 울산 공고를 예정해 두고 지금 쭉 추진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일반 학교 부지는 넓은데 이제 학생을 위한 그 시설은 공공청사 건축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중투위원들이 이런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투위원들은 이제 중앙정부투자위원회에서는 그 폐교 및 타부지를 물색의 추진을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 여기 남구의 그 민원이었죠. 우리가 그 굳이 그쪽 지역에 하려는 이유가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이제 중간에 지금 멈춰진 상태라서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의회와 논의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걸려 있으니까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면 다시 제가 뭐 시의회에 다시 찾아와서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그래요.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청사 이전 문제는 또 지역 어떤 그런 사회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이게 44년 같으면은 참 오래됐고 그 예, 70년도에 강의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어진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민원들 이런 차원에서는 좀 빨리 뭔가 가닥이 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빨리 대야 되는데 뭐 제주 연수원이나 생각을 해서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우리가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그 학년제가 아니고 학기제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이렇게 쭉 오다가 또 이제 학년제가 되고 지금 추세가 이제 학년제가 아니고 지금 학기제로 또 이제 그 여론이 또 이렇게 가요.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그 이제 실감을 하고 내놓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뭐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 교육장님에게 묻죠. 강남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지금 요구가 있으니까 또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이제 2023 이게 참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게 이게 본청에서 하던 것이 2020년부터 지원청으로 이 업무가 다 내려왔습니다. 이관됐잖아요. 예, 이관돼 왔는데 현재 이제 그 또 내년부터는 또 자율선택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자유학기제 하다가 전체 자유학년제 한다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이 그리 하다가 다시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어서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여론 참 의견 학생들 설문조사를 다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저는 또 자유학기제 2개 학교만 자유학년제를 유지한다 하고 최종 결과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어차피 뭐저 학기제로 시작했다가 또 학년제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학기제로 또 오는 그런 이제 반복 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그걸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탓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뭐 학기제로 이제 전환되었을 때는 예.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그 실수라면 실수고 교육의 정책에서 예. 반복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우리 지역청에서 예.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남, 강북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그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었죠. 학폭이 일어나고 그 내용을 보면은 학폭에 관해서 그 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실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밝혀진 그 중학생의 피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한 달이 넘도록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게 경찰에 넘어가신 것도 아시죠? 모르십니까? 내용을 듣긴 제가 들었는데 파악은 기억을 잘 안 나요. 곤란한데요. 예.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 보도 자료가 엄청 크게 난 건데 이게 올해 6월 30일입니다. 예. 그때 교육장님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안이 보도에 신문에 실릴 정도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 넘도록 이 중학생이 피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공개되는 바람에 2차 피해, 보복성 2차 피해가 있은 거 아십니까? 그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곤란합니다. 참 이런 2차 보복성 그 2차 피해가 발생한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정말 신중하게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피해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어떤 정말 그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나온 상황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직 인지를 못 하신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도 아니고 또 그 다문화 학생들도 요즘 학폭이 많이 늘어난 상태더라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다문화 그 학교 폭력의 그 보통 일반적으로 주된 원인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떤 그런 접근성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또 이제 어머니들하고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불려오면 또 부모님들이 이 언어가 한국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걸 정말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들의 어떤 폭력이 피해 건수도 있지만 가해 건수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괄시하고 무시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언어 폭력 때문에 가해를 하는 그런 건수도 지금 늘어나는 거로 제가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 사항은 있으신가요? 어떤 대책을 열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보면은 이중 언어를 지도하시는 그 강사에서 뭐라 합니까 인력 풀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데 해봅니다.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뭐 교육 지도하는 것만 나와 있지 다문화 학생들이 어떤 언어 순환이나 어떤 접근 방식에서 문제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학교에 투트랙 정책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에 의해서 우리 일반 학생들이 당하는 거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피해 중원이나 가해 중원 그러니까 투트랙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학교 폭력은 아마 다풀림톡이라는 곳에서 지원은 되고 있는 걸로 알겠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거기 이제 방금 언어 통역 관련 부분은
다문화 지원센터 가면은 아마 그 저기 또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는 제가 방법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예. 본청에도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예. 이게 다문화 중점 학교로서 지금 강북 4개, 네 학교, 예, 예. 강남 4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가 여쭤봤는데 뭐 다문화 프로그램 뭐 그쪽에서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답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일반 학교도 아니고 강북에 네 학교나 있고 강남에 네 학교나 분포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 학폭이 우리 일반인한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대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 폭력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게 실태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뭐 어떤 방침을 내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 작성하고 인지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우리 일반 학생들의 그 어떤 교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 각각 생각이 어떠신가요? 강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뭐 폭력 지원청에서는 학폭이 심의를 하는 것만 일어나고 나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원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또 위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성폭력, 폭력,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강구 같은 경우는 또 학생 직원들이 직접 또 학교에 가서 아웃리치인가 뭐 이런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하게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까지 깊숙이까지 좀 파고들기는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이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학폭이 많이 일어나도 거기서 중간에서 또 이래 화해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 지원처럼 온 전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강남도 뭐 비슷한 치인데 저희들이 그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또 그 다음에 학기 초나 학기 중이나 뭐 강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스쿨 폴리스 또 이런 지원도 해주고 또 원스톱 지원 조금 전에 말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상도 받았지만은 강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밀착 지원이라든지 또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폭력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저들이 많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청에서도 보니까 학교별로 뭐 경관 분들이 담당이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묶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업무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경찰청과 연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흡연율이 우리 학생들 흡연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예, 강북은 3.7%입니다. 예. 울산 전체 3.7%. 예, 3.7% 3.7% 정도. 예, 3.7%. 예. 이 흡연율도 한 100명당 3명 정도 뭐 이렇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그 또 보도에 한번 하셨어요. 치매 노인에게 그 담배 뭐 셔틀 공격해 가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청소년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흡연을 그걸 인정을 해줘 버리고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은 학교의 어떤 본분에서 학생들의 본분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잘못하면 중독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흡연 예방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뭐 교육청도 중요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 홍보가 시와 협력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좀 벌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방치하는 거는 동의를 좀 하기 힘듭니다. 또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체 우리가 그 금년 그 실전 학교를 전부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전 학교에 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이 금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해 성분이 몸에 인체에 그리 해롭다는 것을 갖다 교육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안전 교육과 더불어서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홍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금연 교육과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대대적으로 금연 실천 예.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거 학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교사의 그 상해 폭행 건수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2017년부터 해서 2017년 116개,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이렇게 888건 정도가 이 고1은 주로 폭행,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욕설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데 이렇게 상해 폭행 건수도 100건에서 200건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최민경 의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교사님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애들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교사 폭력도 꼭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좀 지켜볼 거니까 교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장이 뭐 교육 지원책에서 되는 걸 본청하고 뭐 전체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예. 지금도 뭐 열심히 지금 현재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뭐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앞으로 또 나아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포괄 사업비 한 2분 남았는데. 예. 포괄 사업비 자료를 오전에 불이 나게 가져오셔가지고 겨우 받았어요. 근데 제가 포괄 사업비에 대한 뭐 어떤 역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아주 예.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한다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짚어봤는데 본청 교육감님이 이게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5천만 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프로젝터로 해서 이렇게 서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씩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올해 자료는 보니까 뭐 그게 품목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1억 7,500, 2억 몇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억 중에 지금 남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2021년도에 보면 5천만 원씩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 이렇게가 내려놓으셨어요. 좋습니다. 뭐 재량으로 너희들 사업 한번 잘 해봐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금액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성안초, 내항초 그냥 다 그냥 5천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품목을 안에 그 오늘 받은 거에 보니까 뭐 내항초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품목을 적어 놓다가 450만 원 남으니까 기타 잡비 이렇게 해가지고 450만 원을 잡아놨네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부 위원장님 좀 저희들도 좀 이제는 공부를 좀 본청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청만 이래 하고 왔는데 본청까지 다 이래 해야 되니까 그 내왕초하고 이것은 저희들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제가 저희들 뭐 성안초하고 내왕초네요. 5천만 이상인데 우리 지원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예. 받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시고 예, 이렇게 한번 돈이 뭉태기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예, 한번 들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민경님 여기 저 추가 질의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같아서 별도로 좀 질의가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 예. 예, 저는 강북 강남 지원청 신규 사업에 대해서 60페이지하고 162페이지 근데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저번 4년 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이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래 몇 년마다 그 전에도 이래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강북
교육장님은 중등 출신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강남 교육장님은 초등 예, 그렇습니다. 출신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그게 매년마다 그렇죠. 이제 관리적으로 그는 그래 합니까? 아니 뭐 조례에 돼 있는가? 그저 계속 그거는 그래요. 뭐 규정이 내부 규정으로 그래 돼 있으면 예, 내부 기준 계속 같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 해 왔습니다. 예. 내부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내부- 또 아 관례적으로 뭐 예? 관례로 막 관례적으로 예, 또 그 밑에 국장님은 예, 어? 이제 반대로 크로스 돼가지고 또 그것도 또 크로스가 돼가 있고 예. 예. 초도이고 중도이고 이래가 그죠? 예, 예. 그래 돼가 있고 그 이런 부분도 틀도 한 번씩 깨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저는. 예, 타 시도는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죠? 또 울산이 예, 뭐 예. 딱 울산은 아직 둘이거든요. 그래 딱 예. 그래 틀에 박혀 가지고 늘 그래 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능력 있고 더 나름대로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 신규 사업에 보면은 강남 강북 이래 같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성찰과 나눔의 뭐 수다 운영, 그죠? 놀면서 배우는 뭐 한경제 운영.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강북에 초등 사업이 3개고 중등 사업이 하나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강남에는 다 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 예. 뭐만 다르냐 하면은 역사 기록물 수집 이래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면은 예, 예.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강남교육청만 우리 그 양지원청에 기록연구사님 한 분씩 계십니다. 예? 기록연구사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한 분씩. 강북 예, 강북 강남 예, 예, 예. 한 명씩 있다. 예. 예, 예. 이분들이 이제 그 저희들 쪽에는 강남 쪽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오래된 학교들이 이제 역사 기록물들이 소멸돼 가니까 그거를 우리 참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그 기록가님께서 한번 모아서 보겠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예. 강남 강북 각 공에 한 명씩 있다 그러는데 예. 왜 강북은 이 사업을 안 여놨습니까? 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그거는 뭐냐면은 생활기록부 예, 예. 오래된 학교에 전자로 바로 이 수기로 이 나이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지금 수기를 했거든요. 수기를 했기 때문에 수기했는 거를 전자로 지금 바꾸는 그거를 별도로 또 강남에 안 한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하고 있네. 그렇습니까? 같이는 안 우리 하고 그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 내용이 다 강북에는 방금처럼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도 그 시급한데. 그러니까 그 역사 기록물을 수집해서 예, 예, 예. 뭐 박물관을 만들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그래 갈는지는 현재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그게 이제 사라지고 아까 하니까. 예, 교육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잊혀져가는 예, 예. 계속 역사가 오래되고 이러니까 예, 자료도 없고 예, 예, 뭐 맞습니다. 이래 거기 예, 예. 보면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많을 건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강남하고 강북 비슷합니다. 물론 뭐 병영초등학교라든지 울산초 뭐 이런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 예. 뭐또 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새로 개설되면 그것도 박물관을 또 학교를 좀 해내라고 동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 지금 현재 강남은 지금 하는 거는 강남의 고유의 특색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특색 사업을 하는 거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생기부는 또 생기부에 따라서 그 전산화하는 거는 또 우리 강북의 그 특색에 따라서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래 보면은 교과 과정, 교육 프로그램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두고 예. 강남 강북과 조금씩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기록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울산의 역사가 좀 비슷하고 태동되었고 이래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강남 강북이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예. 통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부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저 나름대로 지원청의 특색 있게 강남 쪽에 또 소규모 학교가 많고 백년된 학교는 저희 방금 조사해보니까 더 강남이 더 많고 또 사라져갈 학교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역할이 되지 오히려 그 지원청의 그
맞도록 하면 결국은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낸 역사물 수집하고 강북에서 예를 들어 생활 작업을 하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에 일시하느냐 차이는 한 번에 일시 똑같이 하느냐 지금 각기 다르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저 본의원의 생각은 기록물 뭐 역사 기록물 수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강남에만 할 게 아니라 예.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이 그래 해서 예. 나름대로 예. 하려고 하면 전체 울산의 학교 오래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록부터 또 이제까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 체계화 세워서 예. 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뭐 울산에 대한 어떤 학교에 대한 박물관을 예.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제히 같이 괜찮은 사업들은 저는 이 괜찮은 사업이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끝에 보면은 특별 장학금 지급 이래가지고 강남 강북 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무 교육이 전환되었습니다. 중학생들 의무 교육 전환돼 가지고 의무교육 예. 무상교육 다 되면서부터 이제 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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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까지 특별 장학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저는 제 생각,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특별 장학금에 대해서 크게 물은 적은 없는데 특별 장학금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예. 좀 성실하고 예. 강북, 강남 이래 각 학교 뭐 이렇게 아이들 선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사업도 몇 년 했습니까? 이게 아마 공이 같이 하다가 예. 공이 같이 폐지를 해버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뭐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학금 제도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금방 그 의원님 지적대로 그 뭐 그렇죠. 좋은- 올해 좀 좋은 교육장님 지적입니다.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좀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도 받아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폐지를 시키부터 이러면은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6페이지 강북은 강남은 55페이지 책글상 및 사물함 지원 시기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노후 체크는 학교에 그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마다 또 교장선생님들이 좀 그 뭡니까 그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교로 그 도를 그렇죠. 교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원 시기가 1월 초에 예, 예. 1월에 추진하여 2월 말이나 돼야 납품이 가능하죠. 지금에서는 그래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예. 네. 근데 이거를 12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 이게 전국적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예, 예. 이러면은 2월 납품이 이게 신학기 다 돼 가지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것도 다 물량이 다 되는 건 교체되는 건 저 아니지 3분 않습니까? 3분 더 추가 그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기 100%다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죠. 예, 예. 학교마다 한 물량이 한 40-50% 그죠? 예, 한 주기- 절반 정도 이렇게 예. 교체를 해주는 거죠. 예, 주기도 있으니까 몇 년 주기로 돌아가니까. 네, 예. 돌아오는 또 주기도 있고. 예, 예.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선에서는 이렇게 신학이 되어서 다른 일도 이래 바쁜데 또 이런 부분도 또 가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12월 달에 예, 예.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체되는 학교 뭐 이런 예, 예. 부분들을 그럴 때 이제 주문을 하고 예.
그래 하면 안 됩니까? 발조하고 하면은. 지금 의원님 지적 좋은 지적 저희들이 학교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학교에도 예산을 교부한 데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지적 사항을 학교에 그대로 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한번 꼭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학교의 지침을 넣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예, 이 시기에 책걸상 납부하는 업체들도 열대 시기 놓으면은 예, 예, 또 했는 것보다 또 한참 더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예. 납품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업무를 학교별로 좀 이래 해서 예, 좀 더 빨리 학교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예, 주문을 해주시고 예, 좀 예. 그런 시기랑 맞춰 가지고 해주시면은 그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후에도 두 군데 다 공통사항인데요. 이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보니까 본청에 뭐 전부 다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작년에 우리 저 김종섭 의원께서 학교 LED 교체 공사 물품 해가지고 전부 다 본청은 경기도 업체 구매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계약 실적 20년, 21년, 22년 9월 30일까지 장애인 기업에는 그 중증 장애인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있어요. 일단 본청은 지금 없으니까 본청 자료도 있지만 지금 우리 강북하고 강남 거를 보니까요. 강북은 22년도에 예, 100% 천만 원 이상이 지금 타 지역입니다. 강남 22년도에 타 지역이 75%예요. 왜 이렇습니까? LED 이야기. 아니요, 뭐 LED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장애인 기업도 있는데 보면 이게 LED만 아니고 보니까요 받은 거에 보면 뭐 대학 진학 박람회도 있고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꼭 이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LED가 주로 있기는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계약 실적에 지금 LED 그 업체는 그 중증 장애인 울산 한 업체도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 울산 한 업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그 등록돼 있는 중증 장애인도 지금 업체가 한 12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중증 장애인 기업 뭐 촉진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1%. 금액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울산에 중증 장애인 기업이 그 12개 있어요. 12개 있는데 여기 보면 예. 기관 방문 파쇄 학교 급식용 쌀 예. 그죠? 책자, 홍보 물품, 급식소, 학교, 코로나, 살충, 소독, 방역, 예. 커피류, 복사 용지, 화장지, 현수막, 기타, 뭐 인쇄, 스티커, 뭐 장갑, 뭐 이게 많나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중증 장애인 기업 제가 금액을 뽑아 보니까요. 강남에 22년도에 금액이 1억 9천입니다. 강남 22년도에 2억 천이고 21년도에 2억, 강북에 21년도에 2억 3천. 이거 여기 있는 이 12개로 이거 안 됩니까? 중증장애인 쌀하고 기타 이런 걸로 안 돼요? 이게 이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 이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학교에 이래 현장에 가 보면 교육장도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1% 이상은 일단 총규모 의회가 1% 이상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학교에도 사실은 사실 뭐 복사 용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굉장히 미미한 이런 것만 뭐 예산을 해도 1%를 채워라 하는데 그거를 채우기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독촉을 하면서 이거는 뭐 시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이 사정이고. 중증 장애인 기업이 교육장님 이거 교육청하고 합산해서 합니까? 예, 지원청 그거는 별도입니까? 또 별도로 합니다. 예. 별도로. 지금 보면 본청에 제가요 여기에 장애인 기업에 보면 장애인 기업하고 중증 장애인하고 포함이에요. 포함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본청에는요 장애인 기업 쓰고 중증 장애인 쓴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도 LED 하나 썼어요. 장애인 기업 요번에 전국 체육대회 홍보 물품 서울에서 구입했습니다. 예. 홍보 물품 울산에 있어요. 중증 장애인. 근데 본청은 홍보 물품도 서울에서 구매했어요. 아, 그 관계는 뭐좀 본청이 뭐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아마 무슨 원래 또 지원청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LED 기업이 장애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울산에 LED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중증 장애인 하나. 아니 그냥 일반 장애인 기업. 예, 하나 있습니다. 예. LED가 울산에 장애인 기업은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예, LED는 하나가 있고 울산에 장애인 기업이 지금 몇 개 있는지는 아십니까? 조금 전에 12개라고 중증 장애인이 12개.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예, 예. 말씀드렸죠. 1억, 2억 뭐 이런 예. 거는 쌀도 있고 뭐 복사 용지 있고 뭐 지금 소독도 우리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면 제가 봤을 때 1억, 2억 정도는 충분히 중증 장애인 여기서도 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울산에 장애인 기업이 127개가 있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 기업 빼고도 예. 거기에 보면 장애인 기업에도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LED도 있고요. 전시기획, 대기오염 조사, 소독업, 주방기계, 그 통신기기, 뭐 시설물 유지관리 전부 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몇 번 지적됐죠. 작년, 재작년에 막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뭐 중증장애인 구매율이라 하고 LED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LED 말고도 있다. 여러분들 지원청에서 했던 금액은 되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 연에 2억 맥스. 여기에 2억 하실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21년, 22년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예. 울산에 전부 다 지역 경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랬을 때, 뭐 장애인도 힘들고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힘들 때, 그래도 공기관인 여러분들께서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정책에 반하는 좀 그런 행정 예산 집행을 하신 거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예, 참 좋지. 지역 울산 지역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LED 뭐 꼭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거 있으니까 제발 우리 울산에 이거 말고 12개 말고도 장애인 기업 127개가 더 있어요. 그래 치면 총 139개입니다. 울산에 장애인 관련 기업들이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 우리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장애인협회 총회 사무처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품목을 조금 다양하게 좀 늘려주라. 우리는 1%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이 단위 학교 가면 어려움이 많다. 겨우 해봐야 복사 용기나 화장지밖에 없으니까 이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은 대상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타지에 이런 게 많은 건데 앞으로 울산에 가급적이면 울산에 뭐 이래
여기 있는 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무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업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장려해서 울산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 우리 강대기님 됐습니까? 우리 천비기님 조화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예, 아까 포괄 사업비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포괄 사업비는 그 시급성을 일단 요하는 사업이어야 되고요. 결제 승인 없이 이제 돈을 내리는 부분이죠. 의회의 승인 없이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시급성이 있는 내용들인가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 15억 원 정도, 2021년도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2020년도는 16억 나갔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억 정도 나갔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는 작년에 보니까 9월 30일자로 한 15건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10월 1일 그때부터는 무려 32건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한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로는 8건인데 행감하고 이제 10월 1일부터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2021년도는 두고라도 2022년도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 중에 시급성이 있는 거는 한 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없어요. 급하게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불효불급입니다. 시급성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성이 있지 않고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 외에는 이런 뭐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에 넣어야 되고 추경, 본예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이 돈을 뭐 쓰기 위해서 9월 30일 이후에 뭐 32건 이렇게 한목에 막 집행한 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3억 원씩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만큼 써보라고 했는데 강북교육청은 1억 7,500 그리고 강남교육청은 2억 9천까지 썼네요. 맞습니까? 저희는 다 집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2022년 1월부터 지켜봤는데 뭐 본관 정면의 전체 도색 이런 게 시급합니까?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거는 저 울산 여중입니다. 울산 여중인데. 가온중학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울산 여중인데 그 학교가 가온중학교로 바뀐다 해서 중등교육지원과의 전도 장학사들 좀 현장에 가봐라. 교장 선생님도 지금 2월 말에 퇴직이고 해서 나가가지고 교육과정이란 전부 다 살펴보는 과정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운동장에는 남자 여학교에서 남자 그 골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도 이 교체를 학교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인 가운데 제가 정면을 보니까 학교 도색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급성도 근데 그때가 1월달이었습니다. 이거는 시급성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으로서 이것은 당장 이 3월달에 학생들은 남녀 공학을 해가 이 학교가 좋다고 3추가 오는데 있잖아요. 3추가. 예? 3추가 있는데 3추에 올리면 되죠. 1월달입니다. 1월달. 1월달이네. 예, 1월달입니다. 1월달이면 1월달에 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이다. 이게 학생 안전과 관계는 없지만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당 구세에서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도식 이거는 3추에 올려가지고 1월달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학교가 바뀌어가지고 학교가 결정이 나가지고 그게 저 뭡니까? 작년 그 3월
3월 1일자에 이 학교가 이 개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때는 시급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시급성으로 올렸다는 게 일단 아닌 것 같고요.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전환 이런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요거는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관의 청축동 무선망 구축, 모듈러 교실 무선망 구축, 방송실 체육관 방송 장비 개선, 화당 공간 혁신 사업 이게 왜 시급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지금 우리가 1추, 2추, 3추가 그래 간격이 넓지 않습니다. 폭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5월 달에 썼으니까 1월 달에 올릴 수 있는 1추에 충분히 근데- 가능한 것들인데 근데 부위원장님 학교 나와보면 학교 현장에 나와보면은 교육장에 학교 나와보면은 물론 시급성이 이런 건 뭐 규정을 뭐 위반해가면서 하면 안 되지만은 그 학교의 현실하고 또 우리 생각, 저 청에 앉아가 하는 생각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참 그런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쪼매난 이 학생들 그 뭡니까 저 자리 있는데 요것도 안전성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옆에서 올라오면 달려가다가 그 넘어지면은 또 다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물론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뭐 네. 그런 걸 갖다 보수해야 되는 이런 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병설 학교에 통학로 바닥 토막 나서 포장했다. 오케이. 그런 거는 충분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1추, 2추, 3추도 있고 또 본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수도 배관 누수로 인해서 야외 급수대가 개선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급성을 요합니다만은 그 외에 무슨 담장 미관 개선, 외부 도색, 뭐 타일 교체, 뭐 이런 뭐 내부 강화 유리벽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강남교육장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 국장님 말씀은 현장에 가보면은 거기 보면 시급성이란 말도 하셨지만 새로운 뭐 재정 수요라든지 그럼 이제 학교장을 면담을 하면은 방금 저기 이현님 지적한 거 저희도 비슷한 소리 왜 지난번에 안 하고 지금 해달라 하느냐 이 교육장 보고 뭘 해달라고 자꾸 합니다. 그럼 가서 현장을 보면은 이제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시급성 부분을 말씀하시면은 조금 방금처럼 꼭 그런 부분보다는 대충 뭐 대부분 보면은 시급성보다는 교육장에 가면은 앞에 예산 편성할 때 신청 안 했다가 지금 뭐 좀 해달라고 학교에서 빠뜨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월 30일까지는 뭐 건수가 15건 이래 되다가 행감 들어가는 10월 1일부터 갑자기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하게 32건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초에 9월 말일까지는 15건밖에 없다가 연말 다 돼가니까 뭐 완전히 집행을 다 해가지고 물론 그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32건이나 이렇게 불어났어요. 지금 요번 올해도 현재로 8건이지만 또 얼마나 또 갑자기 확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 재량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는 정말 근데-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이 위원장님 우리 지금 사실 그 강남이나 강북이나 조금 억울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괄 사업비가 사실은 이 교육 지원청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작년엔 또 2억이었습니다. 원래 1억을 좀 더 올려가지고 그 교육감 그 본청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3억을 이렇게 만들었거든. 만들어가 학교에 가보면 금방 강남 교육장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시급성을 따지면요. 지금 뭐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9월달에 또 이래 바뀌거든요. 바뀌면은 교장 선생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교장이 바뀌면 운동장에는 나무도 뭐 겁을 벌벌 뜬다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교장이 심었다가 나중에 없애버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 그 사실은 교장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감에게 이야기 못할 걸 교육에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겠다. 이거는 들어줄게. 또 교장 선생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뭐 또 이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세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 보면 기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장이 뭐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시설 같은 건 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주는 거 좋다. 그래가면 오면은 교육장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담당 부서에 또 의논을 합니다. 예, 해가지고 처리를 3분 더 드릴게요. 해준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충분히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천만 원씩 세 군데나 프로젝트로 내려온 이런 부분도 금액 정산을 해서 뭐 3억 내려온 부분도 2억 9천 쓰시고 1억 7천 5백 쓰셨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써갑니다. 그래 예. 이런 부분도 딱 그냥 맞추기 위해서 잡비 해가 450만 원 떨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요거는 내 본청에 정확하게 5천만 원 내려오면 합당하게 쓰고 남는 부분은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지원청에서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5천만 원 네 군데 한 걸 자료 요청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예. 그때 한 내용들을 보면 5천만 원 왜 이래 하고 딱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거 시민들이 보기에는 특혜성이나 뭐 선심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에 어떤 답변을 하겠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 성안초등학교나 내양초 같은 이런 부분도 5천만 원 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마지막 끝다리가 나와야 됩니다. 잡비 450만 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또 돈이 크든 말든 간에 돈이 함부로 헛되게 나가는 거는 우리는 시민들의 대변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금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중하게 써주시고 갑자기 9월 말일까지 한 뭐 10건밖에 안 됐다가 뭐 10월 1일부터 2달 남겨놓고 막 32건 다 올라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루고루 분포해서 빨리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판단해서 뭐 하시는 것도 교육장님의 재량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강북만 이야기 드리면은 골고루 쓰고 있고 예. 근데 본청 건데 이 본청은 제가 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2달 동안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저기 강남인 경우는 아마 제가 1학기 때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9월쯤 되면 태풍이나 뭐 이런 정말 긴급한 상황 대비해서 적은 금액만 남겨두고 초중등 안배도 했고 방금 조금 전에 강북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방금 그 일 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교육장이 좀 편하고 이러니까 그럼 저희들은 이제 금액을 3억 받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몇 억쯤 더 올려줬으면 학교가 더 좀 왕성하고 더 되지 않나 이런 부탁도 드리고 예산에 싶습니다. 올리십시오. 그런 거는 시급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이 충분히 다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시급성으로 요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였던 부분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용도를 좀 다양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영 의원님, 견승 의원님, 강 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에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때 업무 파악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강북 교육장님, 강남 교육장님 아무 근함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 강북 교육장님 그것 때문에 뒷말이 좀 있긴 있던데. 예, 예. 뒤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일선에 이렇게 뭐 교육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강도 옛날보다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이 안 서니까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도 발생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권 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좀 많이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가 2022년도 1월 1일자를 보니까 뭐 모든 게 다 교육감 위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전라도 쪽에 전라남도를 보니까 교육장들이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인사, 교감, 교사, 근무 평정 등등으로 다른 데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지원청에 관련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무도 평정하고 고과도 매기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영이 선다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선생님 숫자를 보니까 미충원 결혼 대체 선생님들은 한 450명 정도. 그다음에 휴직 및 휴직 등으로 해서 대체하시는 분들이 약 한 65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의 기간제 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71명, 155명, 지금 36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간제 운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절대적인 어떤 휴가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일선의 자기 반에 대한 어떤 예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자기 위주로 자기가 편할 때 학교 현장을 떠나고 연수를 받고 이런 것도 이 기간제 교사가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욕도 얻어물지도 모르는데 한 말씀 해보시죠. 요거는 강남부터 먼저 이야기를. 강남부터 그럼 문제 하십시오. 이번에는 강남부터 욕한 얻어물 봅시다. 예. 예, 저기 그 방금 위원장님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긍정적 울산만의 그 고유한 어떤 긍정적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을 본다면 그렇고 지원청의 존재 이유로 본다면 당연히 권한이 인사재정하고 감사 권한을 같이 가야 효율적인 발휘하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현장 학교에 나가면 인사재정 감사권이 있는 교육장에 나가는 거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건 나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 권한이 이제 보는 권한 울산의 특징으로 봐서 효율성 부분을 본다면 수원시 하나보다 작은데 굳이 이걸 또 나눌 필요가 있느냐? 또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인사가 단일권으로 하고 있죠. 옛날엔 따로 했거든요. 그럼 이게 장점,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장점으로 본다면은 그 지역이 강남만의 고유한 어떤 좀 나름의 그 책이 살아나고 또 이 12년 그때 만기를 뒀거든요. 그러면은 강북에도 보면 그 자리에 도는 사람이 강남 넘어 올라가 노래가는데 강남에서 가는 사람도 그렇고 배치해야 돼.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교사 입장에 봐서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제 인사락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 교통 이런 거 재반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점, 단점이 이제 같이 그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들어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강대일님께서 서면 요구 자료도 했는데 어떤 법령적인 정비라든지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울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하나 그걸 창출해낸다면 좋지 않은가. 이게 저 다른 시도 본을 받아보면은 자꾸 남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다른 시기 좋다니까는 합쳤다가 또 이게 또 나쁘다 그러니까 다시 달라 했다가 이거보다는 방금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이제 어떤 본청에서는 이게 어떤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책임은 많은 대신에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어떤 시도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만의 그런 인사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시고. 근데 그 아까 그 포화사피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은 학교 가면 예. 아무래도 자, 저는 뭐 이렇게 한번 격려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예. 그 제가
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강북 교육장님과 제가 같은 동문이라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강북 교육장님이 굉장히 고난에 처하는 상황인가 봐요. 마치 그 제가 자꾸 그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인사권이나 감사권, 재정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강남 교육장님은 조금 생각을 한 번쯤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교육장 권한이 이관이 됐어요. 물론 거기는 뭐 15개, 16개 지원청이 있고 우리는 이제 단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 교육장님이나 강남 교육장님에게 재정권이 있으면은 그 보갈비 그 뭐 말라고 걱정합니까? 왜 그 보갈비에 목을 메고 1억 더 올려달라, 2억 더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에 가면은 우리 강남이든 강북이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있을 때, 그 이제 학교에 나름대로 그 기도 살려주고 또 그 기가 살려주면은 나름대로 통자기도 싣고 이런 면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은 이번에 그 이제 이 양대 지원청의 그 권한 강화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내년에 그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몇 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각 그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의견 제시할 때 어떻든 간에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혜택을 못 보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강북 교육장님이나 강남 교육장 저렇게 높으신 분들이 보갈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교육감과 수강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